베트남은 한반도 면적의 1.5배 영토, 인구 9,500만 명, 비례쪽 86% 외신 세계 소수민족으로 구성돼 있는 사회주의 국가다. 공산당이 유일 정당으로 당서기장 겸 국가주석, 총리, 국회의장 등이 주요 지도자며 국회는 단원제로 5년 임기, 의석수는 500석이다. 행정구역은 5개 직할시와 58개 성으로 구성돼 있다. 주요 도시는 하노이, 호치민, 하이퐁, 다낭, 건도시 등이다. 1859년부터 95년간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으며 1930년 베트남 공산당을 결성한 호치민은 월남 전쟁을 승리로 이끌며 1976년 4월 2일 통일국가를 수립했다. 1986년 도이모이 개혁개방 정책을 채택하고 다음해 외국인 투자국, 비공산권 국가와의 관계 개선 등으로 경제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지난 4월 베트남 5개 은행의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 비에통은행, 비에통은행, 렌즈 베트남은행의 전망을 긍정적에서 안정적으로, ACB, 군대은행은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췄다. 이번 조정은 1분기 베트남이 코로나19로 3.8% 성장액을 쳤고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인하하며 시중은행이 코로나19 피해 기업들의 대출 상환을 연기토록 상호 이루어졌다. 피치는 또한 대출 수요 감소와 대출 금리 하락 및 수수료, 수입 감소로 이들 은행의 수익성이 상당한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 금융회사들이 속속 베트남 금융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가운데 현지 은행권의 구조조정 정책에 따른 부패스, 캔들, 금융권 부실채권도 적지 않아 주의가 요망된다. 현지 은행권은 국영상업은행이 4곳, 민영상업은행이 31개다. 이들 상업은행 외에 11개의 외국계 은행들이 있고 그외 할부금융, 리스, 100여 개에 달하는 신용조합 등의 금융회사들이 있다. 베트남의 부실채권은 정확한 수치를 가늠하기 힘들다. 드러난 부실채권 규모는 2~3% 수준이지만 실제로는 더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같은 부실의 원인은 주요 기업들이 은행을 소유하고 있어 은행이 파견보하된 데다 은행 간 상호 출자, 감독 기관인 중앙은행이 상업은행을 소유하는 독특한 지배구조 등이 꼽힌다. 현지 정부가 은행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이유다. 베트남 정부는 지난 2011년 은행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고 2020년까지 은행 수를 15개로 줄이기로 했고 대규모 부실을 털어내는 제2의 금융개혁의 드라이브를 걸고 있음에도 상업은행 수는 여전히 35개에 달한다. 공적자금 투자 여력이 없는 베트남 정부는 인수합병을 통한 구조조정을 장려, 특히 베트남 투자 1, 2위를 달리는 한국과 일본의 도움에 손길을 요청하고 있다. 지난해 6월 방한한 그엄등 후에 부총리는 한국은행들이 현재 구조조정 중인 오션뱅크, 지피뱅, 시뱅크와 같은 부실은행을 인수해줄 것을 제안했다. 시장이 활성화되면 은행 외 금융사들도 인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4대 국영은행이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이들을 제외하고는 민간은행들의 부실채권 비율이 대부분 높고 현지 리테일 영업 기반도 약한 편이다. 국영은행의 경우 이스케시유FJ은행이 비에통은행 지분 20%를 취득했고 지난 2011년 미즈호은행이 비에통은행 지분 15%를, 지난해에는 하나은행이 BIDB 지분 15%를 인수했다. 또 금융권에선 범죄 행각이 이어지고 있다. 2018년 12월 호치민 고급인민법원은 한공단 전 BNCB 은행 이사회장과 공범 17명에 대해 BIDB에서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4조 7천억 동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로 구속했다. 2018년 초엔 액션된 호치민 지점의 전 부지점장이 고객의 돈을 되돌려 해외로 도주한 사건이 발생. 은행은 피해를 당한 윈스 그룹 부사장 추 펜시에게 피해 금액 2,450억 동 전액을 환불했다. 지난 2017년 9월 국영 8프로 베트남 그룹의 전 회장인 윌린 수원서는
자신이 팀장으로 있던 오스탄 뱅크에서의 부당 대출과 횡령 등의 혐의로 사형 판결을 받았다. 지난 2015년에 1,000억 원 가까운 대형 손실을 초래한 오션은행 비리 사건 재판은 피고인 51명을 포함해 변호 증인 등 사건 관련자가 727명에 이를 정도로 베트남에서 역대 최대급 재판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이와 같은 이유들 때문에 베트남 금융당국은 외국계 은행들의 인수 합병에 기대를 걸고 있다. 외국계 은행에 대한 추가 인가는 제한하는 대신 현지 민간은행을 인수해 부실도 정리하고 은행권 구조조정도 진행해주길 바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부실 채권 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향후 신용카드 사용률 등 최근 몇 년간 빠르게 신용대출이 늘어나면서 발생한 부채가 자산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롯데카드 베트남 법인은 지난 1분기 순손실이 18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손실액이 50% 이상 늘었다. 현지 진출 2년도 안 뒤 아직은 투자 단계라는 평가지만 경쟁 심화와 관광객도 크게 줄어 당분간 고전이 예상된다. 현지 금융권의 구조조정 정책, 부패 스캔들, 부실 채권 등 위험 요인들이 많은 만큼 국내 기업들이 베트남 진출 시 적지 않은 주의가 요망된다.